네, 여러분,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딱 듣자마자 드는 느낌이 범인이 바로 얘였던 것 같아요. 통계라는 게 어려운 거다. 통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뭔가 복잡한 거다라는 인식을 주는 첫 번째 관문이 제 생각에는 변수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변수라는 게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변수라는 말은 그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variable.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막 되게 막 다양하다 이런 걸 우리가 버라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이 버라이어티 쇼 이런 거 1박 2일 같은 거 보면은 그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언제적 1박 2일을 얘기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니까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이 very라는 게 V-A-R-Y 요게 이제 다양하다 이런 거잖아요. 업을 1이 붙으면은 이 A, B, L이가 붙으면은 뭐야? 그거 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는 게 실제로는 되게 간단한 의미예요. 변하는 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변수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변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 x2, x3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x도 변하는 수고 x의 값에 따라서 y 값도 변하겠죠. 가령 x가 1이면 y는 3이 되고 x가 2가 되면 y는 5가 되고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정해진 값이 아니라 변하는 수다 해가지고 변수라고 쓰는 거예요. 정해진 수는 뭘까요? 그 안 변하는 수. 안 변해. 얘는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 부릅니다. 항상 일정한 컨스탄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운 거지만 뭐 이걸 어렵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표본 공간 내에서 정의된 실수치 함수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변하는 수다. 결국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명근이잖아요. 조명근. 저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저를 호서대에서 보면 교수고, 그쵸? 또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남편이겠죠.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남편, 뭐 남의 편이라고 하죠. 또 이제 저희 그 부모님 댁에 가면 아들이고, 또 뭐 이 부동산 영역으로 오게 되면 저는 뭘까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겠죠. 이렇게 저 조명근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역할에 따라서 저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통계책을 딱 열었을 때 나오는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트를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쓰는 사람이 있겠죠? 9,900원 주고 이걸 샀습니다. 이 옆에 캠이 나오게 하는 요
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웹캠을 6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걸 띄우기 위해서 에어서버라는 프로그램을 15,000원 주고 샀어요. 노트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애플 펜슬을 뭐 이거 10몇만 원이죠. 이것도 샀어요. 다 사가지고 준비를 했어. 그랬더니 마이크가 안 나와. 그래서 마이크도 샀어요. 마이크 5만원. 네, 돈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이 에어 서버를 쓰려고 하니까 공유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공유기도 또 샀어요. 공유기 2만원. 그래서 뭐 돈을 지금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금 환원을 원하고 있잖아요. 등록금을 돌려달라. 막 지금 그 투쟁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뭐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하나씩 사서 모아서 해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네요, 여러분. 어쨌든 이 역할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이 좋은 예는 아니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재미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생겼다. 결과 현재의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했다. 이런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고 제가 잘생겼다는 원인이 있어요. 결과는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이 조명근의 사례를 보니까 잘생기면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한다 라고 상상 속에서 상상의 인물인 조명근이 잘생겼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했어. 실제로 제 아내가 아름다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잘생기면 더 예쁜 아내랑 결혼하나? 그래서 이 잘생김의 척도를 딱 쟀어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잘생김이 한 70점 정도로 잘생겼네, 한 80점 정도로 잘생겼네, 쭉.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비유죠. 외모를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내의 외모도 이제 막 점수를 매겨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 점점 잘생겨질수록 아내도 점점 잘생겨져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밝혔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 원인이 되는 요 부분, 잘생겼다라고 한 요 부분을 우리가 독립변수 라고 하고, 여기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 여러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이라는 말하고 종속이라는 말하고 어때요? 느낌이 이제 상반되죠.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아까 위에서 썼던 것처럼 y는 2x 플러스 1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변수라는 거죠.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게 돼.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야. 얘가 1, 2, 3, 4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3, 5, 7, 9 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는 독립적으로 어떤 숫자를 가져요. 그러면 그거에 종속돼서 이 값들이 변하게 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면, 이제 영어 이름을 보면 독립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해요. independent. 여러분 종속변수는 영어로 뭘까요? 아주 어렵죠.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얘는 독립적인 거, 얘는 의존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말할 때는 독립변수, 결과를 말할 때는 종속변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는 거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생겼다 말고 다른 거로 해보자. 이 학력으로 해보자. 학력이 높을수록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한다. 제가 또 이제 학력이 높잖아요.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혼동하는 게 학력이 높다 이 말을 학벌이 좋다 이 말하고 이제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거죠. 학력이 높다 그 배운 연수가 길다 이거죠. 그 머리가 이제 부족하니까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막 오래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오래 했더니 학력이 높아졌어.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얘가 원인이 되고 학력이 높았더니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진짜 학력이 높기 때문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학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통 그 사회초년생의 임금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바로 대졸자로 온 경우에는 뭐 연봉이 얼마,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고 온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 뭐 이 대기업에 들어가도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박사급이냐 석사급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 값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박사급이니까 박사를 했으니까 박사급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그 학사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냥 대학만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서 얘는 공부도 더 길게 했고 뭐 나머지 공부였지만 공부를 길게 했으니까 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타당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학력이 높아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이제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필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최소한 뭐 밥은 굶지 않게 해줄게. 여보, 나랑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대신 밥은 굶지 않게 할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 이게 픽션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가난이 지긋지긋해. 막 힘들게 지냈어. 그러면은 이 돈이 많은 것, 돈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힘들고 막 지긋지긋해. 이런 잘 살 때도 있었지만 못 살 때도 있고 파도를 타는 게 힘들었어. 그러면 이런 사람 말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말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말고 나는 좀 돈이 안정적으로, 많진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이제 교수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차곡차곡 돈이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이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버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뭐죠? 학력이 높다는 거에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결국 제 아내가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거는 이 픽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대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유혹할 수 있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거니와 제가 돈으로 유혹할 만큼 돈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픽션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학력이 높아졌다는 거는 사실은 이 아내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돈이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의사결정 체계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직접 연관은 없지만 3쿠션으로 가는 거죠. 얘가 학력이 높아지니까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많은 걸 어필해서 매력을 얻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 메디테이션, 메디에이션, 아무튼 그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고 쓴 글이었는데, 이 집이 있잖아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들의
애들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자녀들의 그 발육이 좋다,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높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제 통계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스터디 자료를 만들다가 찾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집이 크기가 커지면은 자녀의 발육이 좋아진다, 키랑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 말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타당한 말이 아니죠. 집이 큰 거랑 애가 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이렇게 쓴 거죠. 집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고, 그리고 이 키랑 몸무게라는 거는 종속 변수다. 이 기자는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겁니다. 집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자녀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좁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뭐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자녀에게 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가용 자원들이 많을 수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제가 지금 배방자이에 살고 있는데요. 배방자이 지금 전세로 1억 3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왕십리에 원룸에 살고 있어요. 서울 이제 왕십리에. 그 원룸 전세가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집은 35평인데 제 동생은 조그만 원룸에 사는데 거기가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단순한 비교가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집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자녀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 자녀에게 양분 제공 같은 걸 할 때도 영양분 같은 거를 잘 줄 수 있겠죠. 좋은 고기를 먹인다던가 아니면 양껏 뭘 먹인다던가 할 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이제 제가 소화 비만이었거든요. 소화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못 먹게 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라는 거는 평균의 학문이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먹었지만 키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먹으면 이제 키가 크거든요. 못 먹은 애들에 비해서. 사실 남한이랑 북한이랑 통계를 비교해보면 남한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들이랑 유전자가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불과 분단된 지 5, 60년, 70년 정도 됐죠. 그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유전자적으로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입대가 가능한 키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키 몇 이상이 입대죠? 162인가 이상이어야지 입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145 이상이면 입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큰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제 키가 이제 170 근처인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키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은 또 이제 큰 키라고 하더라고요. 건장하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더라? 요리사 같다고 한대요. 북한에서는 요리사 같다, 아니면 공장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렇게 잘 먹고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못 사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기자가 잘못 알았던 건 뭐냐면, 집이라는 게 독립 변수고 자녀의 발육이 종속 변수인 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여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쓸 가용 자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자녀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이 매개 변수가 역할을 더 크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건 뭐다? 자, 원인이 되는 거는 뭐다? 원인이 되는 거는 독립 변수다. 자기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변하게 되는 거죠. 얘는 뭐다? 종속 변수. 독립적이지가 않고
얘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얘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x라는 값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결과값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제3의 영역이 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